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5월 12일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책을 따로 여기 경제서적을 소개하지는 않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우리 남궁재훈 대리가 전무님이 예전에 상도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그때 바로 그 책을 사서 읽어봤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궁재훈 대리가 하는 얘기가 그 상도 책에 보면 도둑놈에게도 도가 있다. 네, 지켜야 할 도가 있다. 그런 문구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불신을 조장하는 제가 조직에 있어서 에너지버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조직 생활 어디든 가정이든 일터든, 그리고 우리가 뭐 축구 모임을 하든 배드민턴 모임을 하든 어느 모임에서 보면 저 사람만 있으면 참 재밌어. 저 사람만 있으면 즐거운 이 에너지를 얻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만 있으면 기가 빨린다 하면서, 그죠? 에너지 뱀파이어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 자신이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공동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에너지 CEO가 돼야 된다. 이게 제 생활의 하나의 큰 원칙으로 삼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오는 인턴 대학생들 뭐 이런 항상 제가 선물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우리 이 증시에서도 이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 남궁재훈 대리가 전무님이 예전에 얘기한 상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 도둑도 지켜야 될 도가 있다 라고 해서 그러냐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회의 끝나고 찾아봤더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른 물 한 잔 갖고 오너라. 여인이 물을 갖고 오자 단숨에 들이켜고 나서 석전은 다시 말을 이었다. 도척은 도둑의 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도척이라는 사람이 찾아보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에서 정말 유명한 도둑이었다고 합니다. 그 도둑이 도척이었고요. 이 도척이 도둑의 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면서 집안의 간직한 재물을 밖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도둑이 지켜야 할 제1의 도다. 이 부분이 이제 도둑질을 하더라도 그 도둑질하는 집에 얼마만큼 도둑질해 올 재물이 있는지, 그걸 추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선두에 서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용이라고 한다. 용기할 때 그 용자고요. 이것이 도둑이 지켜야 할 두 번째 도인데, 그 다음에는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의. 우리가 의리할 때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둑이 지켜야 할 제3의 도인 거고, 그 다음에는 도둑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지.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에는 훔쳐온 물건을 덜 갖고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 이것이 도둑이 지켜야 할 제5의 도인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도를 터득하지 못하면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큰 도둑은 절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우리 이 바닥에도 보면 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상도를 얘기했던 이유가 장사는 임상옥이 얘기한 게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 말이 제가
그 상도가 2000년인가 2001년도에 MBC 드라마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책을 읽어보고 이 바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원칙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 원칙을 얘기했을 때 우리 남궁 대리가 그 책을 읽어봤다고 하는데, 이 안에도 보니까 참 되게 좋은 내용이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예, 지켜야 할 돈데, 천하의 큰 이름을 떨치려면 단기간에 뭐 이익 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크게 큰 거상이 되려면 이게 도둑이라고 표현되면서, 도둑도 그 도책이라는 큰 도둑조차도 이런 큰 원칙과 어떤 철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면서 주식 투자에도 많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첫 번째, 저 주식을 사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남보다 먼저 뛰어드는 것이 용이다 라고 돼 있고, 그래서 남들이 얘기를 안 할 때 주식을 사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투자의 본질에서도 늘 말씀드린 게,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들어갔을 때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네. 이미 도둑질, 예를 들면 많은 도둑들이 저 집 갔더니 보석을 훔쳐나오고, 저 집 가면 뭐가 많아 해서 뒤늦게 가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추격함을 막으며 무리들이 온전하게 철수토록 하는 것이 의다라고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어제 주식농부 박용욱 회장님하고 식사합시다 찍으면서, 회장님도 도대체 주식을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회장님도 비슷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항상 내가 판 주식으로 다른 사람이 누가 그 주식을 가져갔을 때 먹을 놈이 있을 때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박 회장님도 똑같은 얘기야. 박 회장님은 오히려 발바닥에 사서 자기는 무릎에 파신대요. 그래서 그 무릎에 파실 때 제가 사는 것 같은데요. 저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네 번째가 도둑질의 안전한 실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지라고 돼 있는데, 과연 내가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안 합니다. 그 안전함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부분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저한테 기관 투자가들 제가 PT 나가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제가 파생을 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 툴도 있지만, 주식을 하면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쌀 때는 안 산다라는 그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안전하게 하고요. 또 하나가 있죠. 그 유동성이 없는 주식은 안 한다는 원칙. 이번에 그 8개 종목 유동성 없는 주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저희가 고객 자금을 한 1,500억을 환매 요청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하루에 1,500억을 다 팔아달라. 예, 다 팔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는 유동성 리스크에 안 빠지려고 항상 거래가 잘 되는 대형주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대형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제 원칙이 고객의 환매 요청이 왔을 때 20분 안에 그 주식을 다 팔 수 있는 그런 주식만 한다. 이게 이제 안전한 실행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가 훔친 물건을 공정하게 갖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용사 보면 그 턴오버 레이트, 그 이직률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업계 이직률이 정말 많은데, 제가 자신하는 게 우리 회사가 여의도에서 이직률이 제일 낮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 낮은 이유가 저는 요 5번째라고 하거든요.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나눔에 있어서 마지막이 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눔이 공경하지 못하면 직원들이 떠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상도는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런 또 구절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우리 남궁 대리 때문에 또 한 번 좋은 책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계기가 된 것 같으니까요. 오늘의 책은 예, 거상 임상호 예, 상도 예, 책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이 라드견 구속 시세 조정으로 2,640억 거둔 혐의라고 돼 있는데, 예, 안타깝죠.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이분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게 소위 말해서 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서 딱 보니까 유통 주식 수가 작은 주식이 시세 조정을 하기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쳐올렸는데 그걸 지금 프레임을 공매도 세력과 결탁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키움의 회장님이 주식을 팔아서 그게 뭐 공매도 세력과 결탁돼서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이 신뢰를 불신을 본인이 불법 일임 영업을 한 거거든요. 본인이 불법적인 일임 영업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뭐 공매도 세력 툭하면 이제 요즘 공매도 세력 이런 걸 많이들 인용을 하는데 그 불신을 조장하는 얘기 그렇게 뭐 좋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말씀, 공자님 말씀처럼 자꾸 이런 기사는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예, 오늘은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법륜스님 증문즉설 손바닥 봐라. 그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칼럼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법륜스님입니다. 제가 법륜스님하고 법정스님 인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전문이 불교 아니었어요. 네, 그러신 분도 있는데 굳이 종교를 얘기하자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부끄러운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데 약간 좀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그거보다는 약간 이제 윗단계인 것 같아요. 예, 약간 윗단계. 법륜스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호 종교 전문 기자분이 쓰신 거고요. 정토의 지도 법사인 법륜스님 70세시네요. 증문즉설로 유명하다. 사람들이 겪는 삶의 온갖 고뇌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한다. 많은 사람이 그 답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유가 있다. 스님의 답 속에 불교의 이치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이치였다. 이치. 나와 세상 그리고 우주가 숨을 쉬고 작동하는 원리 그걸 깨우칠 때 불교의 수도자나 아하 하고 탄성을 지지른다. 그리고 깨달음의 노래를 읊는다. 그게 바로 오도송이다.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은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수시로 해법을 제공한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아하 하고 나름의 오도송을 부른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이 27일입니다.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그 뒤에 흐르는 이치의 강을 짚어본다. 마침 오는 25일 서울 강남의 성암아트홀에서 열리는 더 중앙 플러스 인사이트 세미나에 법륜스님을 초청했네요. 야, 여기는 가보고 싶네요, 정말. 번뇌가 보리다. 불교에는 번뇌 즉 보리라는 말이 있다.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삶의 번뇌와 깨달음의 지혜가 둘이 아니란 뜻이다.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삶의 번뇌와 깨달음의 지혜가 둘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괴로움은 괴로움이고 깨달음은 깨달음이지 어떻게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법륜스님이 이렇게 답한다. 공성은 모든 존재의 특성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상은 텅 비어 실체가 없다. 이 말은 최첨단 현대과학인 양자물리학의 궁극적 화두와 통한다. 세상은 입자인가 아니면 파동인가? 이 말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나를 괴롭히는 번뇌는 덩어리가 있는 입자인가 아니면 그저 조건에 따라 작용하고 사라지는 파동 같은 존재인가? 야. 법륜스님은 꿈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시는데요. 칼든 강도가 나를 쫓아오는 악몽을 꿀 때 꿈속에서는 분명히 강도가 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다가 더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구해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강도로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준다. 그때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도하게 된다. 꿈에서는 분명히 고가 있었고 그 고를 벗어나서 낙을 얻었다. 이 칼든 강도가 쫓아오는 꿈이 저만 꾸는 꿈이 아니네요. 네. 예전에 이런 꿈을 되게 많이 꿨는데요. 요즘은 없어졌어요. 한 5년, 10년 전까지 이렇게 청산가리 주사 같은 거 들고 쫓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쫓기는 꿈을 예전에는 엄청 많이 꿨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쫓기다가,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죽지도 않아요. 꿈에서 보면. 죽지도 않고 계속 쫓기다가 이제 잠을 깨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그러다가 잠을 깨고 눈을 뜨면 알게 된다고 했다. 그 모두가 꿈이었음을 말이다. 강도는 본래 없었고 강도가 없으니 두려움도 없고 도망갈 일도 도움을 요청할 일도 나를 구해줄 사람도 내가 보호받을 일 또한 없다. 꿈에서 깨어나야만 그것이 꿈인 줄 안다. 그렇죠. 법륜스님의 메시지는 삶이 꿈 같으니 그저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꿈의 정체를 알고 꿈의 정체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자유롭다는 뜻이다. 이거는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래서 저도 주식 강의할 때 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요 말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식 시장의 이치를 모르니까, 이치를 잘 모르는데 본질과 이치를 모르면서 주식 투자를 하니까 좀 힘든 거잖아요. 꿈이 꿈인 줄 알고서 꿈을 꾸는 사람은 꿈에 매일 수가 없다. 꿈이 꿈인 줄 알고서 꿈을 꾸는 사람은 꿈에 매일 수가 없다. 오히려 그 꿈은 자유의 무대, 자유의 바다가 된다. 법륜스님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꾸려보자고 말한다. 그래서 증문적서를 통해서 번뇌가 곧 보리임을 대화의 방식으로 풀어간다. 어려운 불교 용어나 종교적 이론이 아니라 피부에 착착 감기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일깨운다. 지지고 볶는 삶의 온갖 괴로움, 그 정체를 뚫고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보자고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번뇌가 본래 보리인 가득이다.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물이 실은 바람처럼 통과할 수 있는 그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한다. 우리는 삼다만상을 단독자들의 집합으로 여긴다. ABCD의 개체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무한 경쟁을 펼친다고 본다. 그렇게 보면 자연 생태계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세계다. 근데 법륜스님은 달리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행복하려면 네가 불행해야 하고 내가 너를 딛고 일어서야 성공하는 삶이라고들 생각한다. 그게 아니다. 경쟁하고 투쟁해서 승리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그물처럼 연관되어 있다. 그 그물에서 보면 이렇다고 했다. 네가 없으면 나도 없고 네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다. 여길 보라며 법륜스님이 손바닥을 펼쳤는데요. 여기 5개의 손가락이 있다. 손가락만 보면 5이 각각 별개다. 근데 손바닥을 보면 달라진다. 5 손가락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결코 각각 단독자가 아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역시 별개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모두 연관된 하나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삶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막연히 두려워한다.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으면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겁을 먹는다. 그런 이들에게 법륜스님은 나를 고집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연 따라 낮추게 된다.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꼭 필요한 누군가로 말이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 삶이 훨씬 자유로워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륜스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정문적설 그 강의장에서 질문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오늘 교회를 원래는 가야 되는데 스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질문을 했었는데 법륜스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셨던가. 네. 그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역시 열린 마음과 다른 나와 가치관이 다른 거에서도 항상 저렇게 포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엄청난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고정혜의 시시각각 영국 군주제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네. 최근에 영국에 이제 대관식이 있었었죠. 아마 거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천년사원에서 열린 찰스 3세 대관식. 공동체적 일체감 느낄 기제가 곳곳. 우린 원심력만 작동하는 것 아닌가. 50펜스 동전 100개. 그러니까 50파운드 한 83,000원도 얼마 전 찰스 3세의 대관식에서 쓰임새가 있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복음 값으로다. 찰스 3세 이상으로 주목받았다는 영국 보수당 정치인 페니 모던트와 관련돼 있다. 추미론 의장인 그는 대관식 내내 121cm에 3.6kg에 달하는 복음을 들고 흔들림 없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가 든 검은 2 종류였다. 처음에 든 게 3.6kg 복음, Sword of State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다 덜 무거운 복음, Jeweled Sword of Offering 으로 바꿔들었다. 이게 찰스 3세에게 건네진 검이다. 국왕이 잠시 찾다가 사제에게 넘겼고 사제가 그걸 제단에 올려놓았고 이때 동전 100개가 등장했는데 모던트가 복음을 대사기 위해 내민 것이고 찰스 3세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떠날 때 그 앞에서 걷던 모던트가 든 검도 바로 이거였다.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거다. 영국이 이렇게까지 한다. 아마 오래전 속전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하기에 이번 대관식을 통해 영국에서 오래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오래된 걸 말하는지 다들 느꼈을 것이다. 대관식이 열린 장소부터 유구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고려 문종 20년인 1066년부터 대관식이 열렸고요. 대관식 의자도 700여 년 전부터 썼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오래된 건 가림막 때문에 못 봤겠지만 국왕머리에 석류를 바르는 의식일 것이다. 영국 대관식 기록이 973년 에드가 왕 때부터의 것이 남아있는데 그때도 했다니 말이다. 그땐 동물 뿔에 담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1990년에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 영국 히드로 공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히드로 공항에 내려서 3일 동안 영국에 있을 때 요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영국 철학자 로저 스크루턴이 영국 국교회를 두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영국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결혼시키고 매장하면서도 그들의 감성을 짓밟거나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대신에 영국 국교회는 덜 염려하고 덜 캐묻는 역할을 맡았다. 말과 음악으로 구성된 엄숙한 행사를 향해 나아갔고 때때로 농촌을 종소리로 채웠다. 영국의 군주제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고 신민들과 만나되 유세를 떨지 않는다. 위로와 격려할 뿐이다. 단조롭다면 단조로운 일을 하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때때로 대단한 의식과 행렬도 제공한다.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건 변화하지 않지만 변화할 건 변화한 채로다. 그러는 사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한다. 과거를 살아왔듯 현재를 살아내고 또 미래도 맞을 수 있을 듯 상상하게 한다. 주기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오는 안정감과 영속감이다. 사실 최근 영국은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EU에서 떨어져 나왔고 그 여파로 연합왕국은 삐거덕대고 몇 달 사이 2명의 총리가 실각하는 일도 있었고 경제난도 심각하고 그런데 사회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한 정치학자는 영국 군주 정도 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대관식에서 그 요체가 드러났는데 BBC의 진행자 커스티 영은 이렇게 정리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의 신비로운 의식과 아름다운 음악, 값비싼 보석들과 장엄한 마차는 눈부실 정도다. 세상이 어찌 바뀌든 전통과 제의, 의식이 우리를 한데 묶는데 필수적인 거라는 걸 보여줬다. 왕은 오래된 왕관을 쓰고 서약했지만 대단히 현대적인 신도들이 함께했다. 환경운동가, 자원봉사자, 참전용사 그리고 몇몇 슈퍼스타까지 많은 영국적 요소들이 오늘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미 말했던 영국도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 하지만 때때로 함께 한다는 순간이 있긴 하다. 우리에겐 그럴 만한 기제가 있는가. 안타깝게 원식량만 작용하는 건 아닌가. 대관식을 보며 든 의문이다. 그나저나 75년 전 이집트의 왕 파룩은 온통 혁명이다. 곧 5명의 왕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넷은 스페이드, 클로버, 하트, 다이아몬드 킹. 바로 트럼프의 킹이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군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한 명이 파룩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좀 부러운 면도 있습니다. 정말 영국에 이런 대관식 할 때 보면 정말 이 영국에도 보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로 끌려와서 그 후에들 저번에 그 총리직을 맡았다가 실각을 한 분도 그 흑인 영국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뭔가 하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좀 부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구글 검색 문서에 생성 AI 도입, 바드는 한국말을 배웠다 라는 건데요. 어제 최근에 항상 주식시장이
제 IQ는 80, 주식시장 IQ는 2만. 이렇게 보면 주식시장이 항상 똑똑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구글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거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어퍼컷하고 뭐 훅 한 대 맞고 약간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대받아 치려고 했다가 저번에 좀 안 좋았었죠. 바드에 대한 부분을 시연을 하다가 좀 엉터리 답이 나오면서,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 구글이 발표한 이 AI 바드가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CC 샤오 구글 어시스턴트 부문 부사장이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라인 앰피시어터에서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 챗봇 바드의 한국어 지원을 소개하고 있다고, 캘리포니아에서 한 행사에서 한국어 지원을 소개하고 있네요. 바드에는 코딩도 가능하고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는 새로운 대형 언어 모델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구글이 생성형 AI를 검색 엔진부터 이메일, 클라우드, 문서 등 구글 서비스 전반에 도입을 하는데, 또 대화형 AI 바드를 전 세계 180개국에 공개를 했고요. 바드에는 코딩도 가능하고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는 새로운 대형 언어 모델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 분이시죠. 이분도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쇼라인 앰피시에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기조연설에서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AI는 거대한 기술적 전환이며 그렇기에 AI를 가능한 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I.O.는 2008년부터 시작된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로 구글이 개발 중인 제품과 서비스와 미래 기술을 공개하는 무대라고 합니다. 구글은 검색 엔진의 생성 AI를 결합한 SGE, Search Generative Experience, 생성형 검색 경험을 공개를 했고요. 이전까지 MAGI,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SGE는 한마디로 자연어 질문이 가능한 구글 검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살 미만 아이와 반려견이 있는 가족에겐 어떤 여행지가 적합할까라고 질문하면 질문에 필요한 답을 콕 집어 정리해주고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띄워주는 식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검색할 때도 구매 전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해주는, 동시에 후기나 별점 등을 찾아서 또 정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구글은 대화형 AI 바드의 진입 장벽도 허물었는데, 지난 3월 21일 나온 구글판 챗GPT는 바드는 영문으로만 제공이 됐고 대기 목록에 이름을 올려 사용자들만 순차적으로 써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180개국에서 바드를 바로 쓸 수 있는데, 특히 한국, 일본에서는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바드가 지원이 되고요. 구글 관계자는 영어 다음 기본 언어로 한국어, 일본어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활발한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40개 언어를 순차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이후로도 우리나라에서 싸이월드도 있고 뭐 곰플레이 등등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탄생하다 보니까 한국을 약간 IT의 테스트 베드로 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초고속 정보통신망, 인터넷, 와이파이 이런 게 뭐 제일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테스트 베드 역할을 또 한국어 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피드백을
받으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접 체험해본 한국어 버전의 바드는 아직 실수가 잦았다. 답변도 곧잘 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은 하지만 너는 어떤 언어를 할 줄 아느냐는 질문에 256개 언어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가 사실은 아니다라고 또 번복했다고 하고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바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또 합니다.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검색 공룡이지만 스타트업 오픈 AI가 지난해 말 챗GPT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위기에 처했고요. 지난 3월 구글판 챗GPT 바드를 공개했다가 오답을 내놓으면서 알파벳 주가가 7.7%나 떨어지는 굴욕을 맛봤고, 반면에 지난 2월 검색 엔진에 챗봇을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한 달 만에 일일 방문자 수가 1억 명을 돌파를 했죠. 기싸움에서 밀렸던 구글의 이번 I.O.는 AI 기술력 증명의 시험대인 셈이다. 이날 구글은 오픈 AI의 챗GPT 플러그인과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오픈 AI가 지난 3월 공개한 챗GPT 플러그인은 이용자를 대신해서 챗GPT가 비행기 예약이나 배달 등의 특정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일종의 확장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두께 12mm 픽셀 폴더 공개,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 미국이란 나라가 이 서양에서 반독점법 이런 걸로 1999년 2000년 넘어갈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막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럴 때 왜 저럴까? 자기네 나라 기업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반독점법 이런 걸 그럴까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렇게 경쟁자가 있어야 훨씬 더 그 기술적 발전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옆에 러닝메이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러닝메이터 역할을 경쟁자가 해준다는 거죠. 제가 벌써 저렇게 치고 나가? 그럼 나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네. 혼자서 외롭게 막 치고 나가는 것보다 항상 이렇게 러닝메이트를 옆에 붙여주고, 좀 안주하고자 하고 싶을 때 매기를 넣어주고, 그게 미국식 영미식 자본주의의 가장 큰 또 특징이면서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를 비난하는 거, 이런 거는 많이 없어져야 됩니다. 네. 오늘은 오매신방 중앙일보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 네, 또 주말입니다. 예, 이번 주 주말에는 어버이날 지났고요. 다가오는 날은 또 스승의 날이 있고, 네,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주말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